어우 미안 좀 늦었네. 하하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저기 그 이항문법 정교문법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기 스텝 3 있는 거 뭐 간단하게 한 문제 정도만 잠깐 연습해보고 갈게요. 좋은 문제들이 많지만 59번 하나만 좀 해봅시다. 59번 아니다. 미안해. 58번으로 갈게요. 58번. 여기에 좀 혼자 풀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58번.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노가다 하기엔 너무 숫자가 큰데. 그지 말도 안 되지? 네. 이항분법 중요니까 실수 BMP 맞죠? 여기까지 맞지? 네.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확률 변수 만약에 x라고 잡으면은 x가 351 이상이면서 369 이하임. 이렇게요? 오케이. 이걸 구하면 돼요? 오케이. 똑같은 얘기지? 그러네요. A가 요거 B가 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A 둘 다 Z구나. 그죠? Z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문제가 무슨 말인지 한 번만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A 화석이 지금 12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가 0.4. B 화석은 10이면서 표준 편차가 0.6. 이때 A 화석에서 길이가 D 이하일 확률과 D 미만일 확률과 그 다음에 B 화석에서 D 이상의 확률이 지금 같은 경우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을 쓰면은 얘는 A가 D 이하일 확률과 D 미만이니까 등호 떼야 되겠다. 미만일 확률과 그 다음에 B 화석이 D 이상일 확률
요 둘이 지금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정경보처럼 이런 연속적인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차피 넓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킨 걸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편차는 D-10. 그렇죠? 표준 편차는 지금 0.4가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Z로 놓고 본다면 커 나왔다. 편차는 D-10이고 표준 편차는 0.6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둘이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데 Z값을 기준으로 걔네 둘이 똑같이 나오려면 둘의 표준화 값이 어때야 될지를 표준정규분포 그래프 이용해서 대칭성 이용해서 들어가줘야 돼요. 잘했는데? 그걸 갖다 보고 구하는데요? 그래서 구하는 게 맞는데, 아 10을 곱한 거구나. 맞아, 그거 갖다 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답이 이상하게 나오지. 하나 잘못한 게 뭐냐면 대칭성을 써야 되는 거잖아. 좌우가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Z 값과 그치 이렇게 또 풀었구나. 아니야, 그냥 한번 물어봤어. 잘했어요. 오케이. 저희 그리고 가기 전에 숙제 낼 수 있는 것들은 내기 바랍니다. 안 내면 끝나고 독촉 문자를 열심히 보내야지. 교평수? 이거 저는 이상한 요금포? 그런가요? 2까지만 풀어도 일단 괜찮은데 가능한 한 통계는 스텝 3까지 다 푸는 게 제일 좋겠네요. 하긴 하는데 한번 고쳐서 내야 고쳐서 내도 되고 만약에 고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내고 오답 받은 걸로 고치면서 들어가도 돼요. 오케이. 가능하면 고치고 내는 게 더 좋긴 하지. 가능하다. 미안. 오케이. 58번. 여기서 10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약분해도 되는데. 근데 안 맞나? 저거 저한테는 이상하다. 1.2가 나오지?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10D죠? 60 넘기면 마이너스 60이지? 자, 그래서 이거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표준정규분포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지금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이 왼쪽에 나오는 이 Z값 얘 있죠? 0.4분의 D-10 요게 지금 여기에요. 그렇죠?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부분 넓이다 그럼 얘가 지금 요거의 Z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D 빼기 12 분의 0.6 이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가 둘이 넓이가 똑같으니까 둘이 좌우가 대칭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워서 얘랑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씌워주고 둘이 똑같다 라고 들어간다면 얘는 그냥 0.2로 나눌게요. 0.2로 나누면은 3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3배 해주고 2배 해주면은 마이너스 2배의 D-12는 3배의
D-10 이렇게 되니까 요거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D 플러스 24는 3D 빼기 30D 되겠네요. 그래서 2D 넘기면 5D가 되겠고요. 30 넘기면 54가 되네요. 따라서 화석의 길이가 딱 10.8인 경우 요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0.8보다 작은 거는 A로 잡고 10.8보다 크면은 B로 잡으면 둘 다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제일 무난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일단 내용이었고요. 뒤는 천천히 요일될 때 좀 풀기 바랍니다. 이게 교평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텝 2까지만 싹 다 풀어도 일단 무난하기는 해요. 근데 그건 수원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확통 같은 경우 특히나 통계는 가져가는 스텝 3, 4까지 다 푸는 게 제일 좋아요. 4는 없고요. 3까지밖에 없는데 솔직히 통계는 틀릴 게 없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뭔 소리인지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어느 정도 기본이 마스터 있다 그러면은 뭐 스텝 3나 2나 별반 차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 푸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1과 수2와 확통 요걸로 만약에 스텝 2까지 진짜로 다 풀었다. 이게 다 푼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찝쩍 먹는 수준이에요. 스텝 2를 딱 봤는데 뭘 보더라도 하면서 그냥 퍽퍽 풀려나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수능에서 몇 등급 나올까요? 그 수준이면 스텝 2까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풀려요. 보면 그냥 다 보여요. 그냥 풀이가 그냥 머릿속에서 보여요. 그 상태면은 최소 3등급이에요. 최소 3등급. 이게 최소 3등급.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망해도 3등급은 나온다는 거예요. 망해도. 그 말은 잘 나오면은 2등급도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스텝 2까지 완벽하잖아요. 수능 기준으로요. 2등급이 될 확률이 대충 한 20% 정도 되고요. 3등급이 될 확률이 거의 한 80% 정도 될 거예요. 스텝 2까지만 완벽하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스텝 3까지 요거까지 완벽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스텝 3까지 진짜 찜쪄 먹을 수준이 된다. 이 스텝 3면 간단한 킬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쉬운 킬러들까지. 그러면 최소 2등급으로 나와요. 진짜로 스텝 3까지 그냥 퍼버버버 풀릴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2등급 나옵니다. 진짜로 정말 망하면은 2등급 나온다는 얘기야. 이 말이 망하면 뭐 물론 가끔가다 천재지변으로 망하면 그거보다 좀 더 낮을 수도 있긴 한데 진짜 확률상 너무 낮아요 그거는. 자, 그리고 정말 잘 나오면 1등급이 나오는데 미안 스텝 3 가지고는 1등급이 되게 좀 확률이 낮아요. 진짜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스텝 4까지 가야 되냐? 스텝 4까지 찜쪄 먹을 수 있다. 야, 이거까지 찜쪄 먹을 수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로 최소 1등급은 나와요. 진짜로 이거 찜쪄 먹을 정도면은 진짜요. 기출만 그러니까 다 보면 다 보여. 이거 30번까지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은 22번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망하면 2등급.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최소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좀 그런가? 몰라. 2등급이 나올 확률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되더라도. 왜냐면 가끔 가다가 조금 기출문제만 마스터돼 있고 응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려고 한다면 사실 기출문제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중간에 빈틈들 있잖아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나온 교육과정 범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기출문제들이 웬만해선 거의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용들 다 포진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빈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빈틈들이. 걔네들이 기출문제 똑같은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 어려운 거 말고 무난한 문제들인 것도 중간에 살짝 의외로 잘 안 잡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정리 차원에서 자꾸 라이트센, RPM센 이거 얘기하는 거고 걔네들로 유형정리까지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잡혀요. 그게 사설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사설들이.
그리고 사설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이런 것들도 껴넣죠. 이제 최고 난이도 같은 거. 그러니까 수능 적합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 수능에서는 이쪽으로 나왔는데 이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 그럼 이걸 지긋지긋하게 연습했는데 반대편 게 나왔어.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연습은 좀 됐겠지만 그러면은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설을 온갖 걸 다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수능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출제 시즌 딱 되면은 문제집을 이만큼 들고 간다 그랬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다 들고 들어가요. 거의 호텔에 한 2달 정도 감금 상태예요. 전화도 못하게 하니까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러면은 2달 정도 들어가 있는데 뭐 할까요? 왜 들고 갈까요? 여기 있는 거 감안해서 여기 고려해서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를 내려고 아니 거기 있는 거 싹 다 빼려고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겹치는 게 안 나오게. 왜? 만약에 그래 2점짜리라든가 그것도 3점 초반 3점 초반 이런 것들은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온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출판사 판매율이 막 뛰어요. 무슨 말이 나올까요? 돈 받았냐 이런 말 나오겠지? 큰일 나요 진짜로. 이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4점짜리도 그것도 킬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숫자만 살짝 바꾸는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은 대대적인 홍보가 들어가겠죠. 야 우리 문제집에서 만든 거 100% 정확 똑같은 게 나왔다 이러면은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로. 일단 한 번씩은 다 사기 시작해요. 왜? 혹시 모르니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요. 안 되겠지? 다 뺍니다. 사설에 있는 건 다 걸러요. 싹 다 걸러요. 그래서 자꾸 사설 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사설은 그렇게 좋은 것까지는 아니라면서 왜 자꾸 풀으라고 얘기하냐. 아니 기출 다 풀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사설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연습은 더 해야 되니까. 했던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언젠가 끝이 오잖아요. 내가 교평수에 있는 문제 사실 없는 거 거의 없어요. 이거 다 마스터해서 볼 게 없어. 그럼 뭐예요?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똑같은 거 또 풀고 있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 보이는데. 그렇죠? 그럼 당연히 딴 걸 들어가야 돼요. 응용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그 정도 차원에서 가는 거고, 기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솔직히 가장 퀄리티 좋은 문제가 뭐예요? 수능이겠죠? 이건 진짜 퀄리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교수님이 저명하겠죠? 이름 없는 교수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들이 딱 그 시즌 되면은 갑자기 한두 달 정도 연락이 안 돼요. 누가 들어간지 딱 뻔히 보이겠죠? 그럼 그 교수 명예직인데 본인이 내가 출제했다라는 걸 웬만하게 알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막 22번 문제 오류 나가지고 전원정답 처리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얼굴 못 들고 다녀요. 목숨 걸고 만들어요 진짜로. 본인의 명예가 걸린 거라서 이거 함부로 다 맞게 만들지도 못해요. 왜? 본인이 정복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로 쉽게 못 맞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 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 어쨌거나 이런 교수님 한 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겠죠? 몇 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얼만데 그 사람들 딴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니까?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요. 근데 거기에다가 숙박비랑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시설도 당연히 허름한 데 놓진 않겠죠? 음식 같은 것도 최고급으로 준비해야 되겠고. 이 한 문제가 수천만 원짜리예요. 진짜로. 거의 뭐 1억 들어간다고 친다면 1억 가지고 몇 문제 만들어요? 22문제에다가 공통과목 888, 24개 46문제 만들고 나와요. 진짜 한 1, 2억 들어가는데 46문제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꼭 22번 그죠? 진짜 수천만 원짜리라니까? 이거 한 문제가 일반 문제집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퀄리티가 진짜로. 본인은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사설 잘 만들어요. 솔직히 뭐 메가스터디, 뭐 대성, 뭐 이런 유명한 데 있잖아요. 당연히 잘 만들겠죠. 인원 투입 많이 하니까 한 30명씩 모여가지고 만드는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한두 문제 만드니까 되게 많이 만들어요. 한 문제를 한 달 동안 걸려서 만든다? 나가라 그러지. 혹시 누가 한 달에 한 문제 만드는데 당연히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시간에 쫓겨서 만들어야 돼요.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꾸 수능 얘기하는 거지. 수능이 제일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은 조잡한 계산 별로 안 좋아해요.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데 쉽게 생각하기 힘든 거. 그걸 제일 좋아해요. 진짜로. 그러면은 딱 풀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수능 최고 난이도 문제를 보잖아요. 최초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일단 이 생각이 딱 들어. 22번 보면은. 근데 곰곰이 고민하고 있으면 이건가? 하고 해서 들어가 봐요. 근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 또 산으로 가요. 그러면 그럼 이건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 그렇게 해서 몇 번 시도를 하다 보면은 답이 딱 나와. 그 답이 딱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인해 보잖아요. 진짜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능 문제들은. 그 다음으로 만드는 게 평가원이에요. 왜냐면 수능도 교육과정 평가원 소속에서 만드는데 물론 평가원 직원들이 만들진 않겠죠. 근데 여기는 평가원 직원들이 만드니까 퀄리티는 좀 떨어져요. 그죠? 여기도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으니까. 그 다음이 교육청이에요. 교육청도 웬만하면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퀄리티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집들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 평가원만 모아놓은 기출문제집도 있어요. 이것만. 근데 이걸로는 양이 상당히 모자라요. 이걸로는. 그래서 교육청을 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사설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거 빼기에는 좀 그렇죠. 사설보다도 그래도 교육청이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설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높게 평가하는 건 어디냐? 사설 중에서는 EBS. EBS. 이게 그나마 특히나 수특이랑 수능 완성. 당연히 사설 중에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되겠지. 이게 사립이잖아요. 이 국가에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사설은 맞아요. 그리고 EBS 문제를 내가 그렇게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숫자 되게 지저분해요. 진짜로. 수능 특강 레벨 3 같은 거 풀어봤잖아요. 가끔가다 나오는 문제 보면 진짜 와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도 얘네들보다는 낫다. 먼저 풀고요. 이것까지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설들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지. 이게 진짜로 뭐 내가 자꾸 좀 딴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의 목표는 뭐 요거까지. 일단 이거는 확실하게 일단 만들어 놓자. 언제까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교평수로 수원수 투학통 있죠? 이거 스텝 2를 정복하려면 보통 몇 번 정도 풀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보자마자 찜쪄 먹을 정도면 최소 4번씩은 돌려야 돼요. 최소 4번씩. 똑같은 거를 그냥 4번씩은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 봤네 이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돼요. 괜찮죠? 이게 4번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 어떠냐면은 대충 설렁설렁 보고 이건가? 답이 맞았네? 왠지 모르겠는데 답은 맞았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4번 하잖아요. 이건 의미 없어요. 진짜로 분석해야 돼요. 맞았어도 얘의 핵심이 뭐지? 딱 요거가 이 문제가 하고 있는 말 핵심이네. 이런 걸 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번 해야 보자마자 딱 보여. 그럼 문제 딱 보면은 요거네. 그럼 내가 손만 대면 풀 수 있는 상태야. 손만 대면 1분 내로 풀 자신 있어. 요 상태. 그게 스텝 2까지 다 돼야 돼요. 수원수 투학통. 그게 최소 3등급 보장. 그죠? 보장. 그죠? 2등급도 잘하면 나올 수 있는 상태. 언제까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7월 말까지요. 7월 말까지. 되게 빡세요.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근데 교평수가 지금 아직 조금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한다? 라이트센 후딱 풀자라는 거예요. 유형서. 이게 솔직히 라이트센을 풀면 이 마당에 라이트센 풀면 되게 좀 가끔 자괴감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와 내가 라이트센을 풀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경우는 아니야. 솔직히 내가 유형서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라이트센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왜냐면 왜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로 숫자가 깔끔해요. 지저분한 계산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딱딱 떨어지고 딱 핵심 개념 있죠? 그 핵심 개념만 그냥 올곧게 쓰고 있어요. 진짜 정직하게. 센보다 센이 더 원조 아니냐? 아니 얘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센은 일단
상난이도들이 기출문제들이에요. 걔는 유형 정리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들은 실전 문제들이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꼬아내요. 그렇죠? 뭐 핵심적으로 도움은 되는 게 있지만 상문제들. 그러면 솔직히 막 그 대표 문제랑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것마저도 살짝 꼬아요. 왜냐면 얘랑 차등을 줘야 되니까. 이건 진짜 깔끔하게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출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출 정리하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샘플바에는 그냥 이거 빨리 후딱 하고 그냥 이거 넘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쌤은 후다다닥 한 단원을 1시간에 1시간에 안 되면 조금 더. 그래서 빨리 풀고 넘겨야 됩니다. 그럼 이거 이래도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왜? 여름방학 딱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안 되겠으면 2회도 해요. 어차피 내가 왜 7월 말이라고 얘기하냐면은 7월 딱 끝나고 나잖아요. 아니다. 7월이면은 방학 시작이잖아. 8월 중순. 미안해. 8월 중순. 8월 중순. 요즘이면은 여름방학 끝나죠. 그러면은 9월 평가원이 한 3, 4주 남아요. 3주 정도쯤 남아요. 그러면은 이 9월 평가원 때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내가 고3 때 중요한 모의고사로 또 몇 개를 잡냐면은 3개 잡아요. 3월, 6월, 9월. 뭐 당연한 소리지만 왜냐면 9월은 당연히 직전 평가 모의고사 그 유일하게 여기가 재수생까지 싹 다 보는 거예요. 뭐야 얘도 재수생까지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반수생이 안 들어와요. 반수생은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안 들어옵니다. 여긴 다 들어오죠? 그럼 얘는 왜 중요하냐? 사실 얘 교육청이에요. 여기 평가원이고 여기 평가원이고. 그럼 왜 중요하냐? 고3 첫 모의고사라서. 교육청은 사실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3들한테는 너무 그렇게 막 목매달아서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웬만하면 잘 보면 좋죠. 그렇죠? 그 외에 모의고사들은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물론 현재 내 지표를 보여주는 거기는 하지만 어차피 뚜껑 열면은 여기서 박살 나요. 당장 평가원 문제만 보더라도 그냥 뭐랄까 외워서 문제 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박박 내려갑니다. 교육청하고는 달라요. 왜냐면은 발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은 급급한항이고. 그래서 아무리 이런 모의고사 잘 봐도 수능 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어떤 경우들이 뒤집어지냐면은 살짝 절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노력만 엄청나게 하는 친구랑 재능만 엄청 좋은 친구들이랑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노력만 엄청나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능 때 박살나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재능만 엄청 좋은 친구들이 여기서는 박살나는데 여기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능은 약간 좀 사고력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여기서 노력 얘기하는 거는 그냥 모든 노력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싹 다 외우는 노력. 그냥 많이만 보는 노력. 그러니까 원리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답만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거? 추정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답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분명히 박살나요. 이런 데서는 전형적인 문제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맞는데 수능 가서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력은 많이 안 하지만 재능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오래 고민해요. 근데 평소에 문제는 많이 안 풀어. 근데 하나 풀 때 제대로 풀어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냥 제대로 고민해서 시간이 한 30분 걸리더라도 맞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되게 좋아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팍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노력 안 하고 진짜 고민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진짜 안 돼. 왜냐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기본이 좀 잡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뭐랄까 정말 노력을 아예 안 하면 안 돼. 기본은 다 알아야 돼요. 기본 틀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전형적이게 마스터된 상태에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드문드문 돼 있어도 준비가 좀 돼 있으면 그때 약간 조금 사고력을 끌고 와서 풀어서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면은 아무리 내가 사고력 연습을 했어도 이게 안 나가져요. 왜? 얘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끌고 와야 돼요. 더 쉬운 걸로.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세월인데 또 가다가 한 세월. 시간 보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들은 다 마스터하고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가야 됩니다. 진짜 미안해. 많이 해야 돼요. 스텝 2까지. 찜쪄 먹읍시다. 찜쪄 먹을게요. 화이팅.
낼게. 난 누구랑 얘기하니? 오케이. 화이팅. 자, 아무튼 좀 뻘 소리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유형으로 좀 가봅시다. 할 말이 좀 많았는데, 아유, 좀 이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 떠들어야 되는데 못했네.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유형 6번이죠. 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랑 연관이 있을까요? 왜?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잖아요.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분포잖아요. 그럼 둘이 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규분포라는 거는 연속확률 분포인 거는 맞지만 어때요? 실제 분포가 시행횟수 무수히 많아지면은 죄다 그래프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랬죠. 이산확률 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시행횟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걔가 정규분포랑 거의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주사위를 굴릴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 번 굴렸어. 한 번 굴렸는데 1 나왔어. 그럼 뭐 그냥 100%죠. 두 번 굴렸는데 한 번 나왔어. 그럼 뭐 50%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산확률 분포로 가면서 좀 애매하게 돼요. 그냥 실제 분포라고 하더라도 정규분포랑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시행횟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쳐봐요. 시행횟수가 굉장히 많다고 친다면은 걔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라 그럴까? 한 7,200번 굴렸다고 쳐볼게요. 꽤 많이 굴렸죠? 7,200번 굴렸다고 친다면은 빵번 성공, 한 번 성공, 두 번 성공, 세 번 성공, 7,200 성공 놓고 봤을 때 얘가 빵번 성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한 번 성공, 두 번 성공, 세 번 성공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규분포랑 굉장히 유사해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항분포 문제를 갖다가 평균 표준 편차만 뽑아서 정규화 시켜버리자.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7,200번 굴렸다. 그러면 성공 횟수가 이항분포를 따라가게 될 텐데, 그렇죠? 이랬을 때 내가 주사위를 굴린 게 얼마지? 1200. 아우! 미안해. 720번만 할게요. 720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좀 더 낫겠다. 720번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래놓고 성공 횟수가 14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720번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의 눈이 14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잠깐만. 이항분포인데 이 확률을 다 구해야 되나? 일단은 이항분포니까 표를 한번 그려볼까? 이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당연한 생각. 자, 그러면은 X가 빵번 성공, 한 번 성공, 두 번 성공부터 사실 평균 120이에요. 그렇죠? 120번 성공. 그러다가 140번 성공. 뭐 쭉 가서 마지막 720번 성공까지 갈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X가 140번 성공할 확률과 X가 141번 성공할 확률과 X가 720번 성공할 확률 이거 싹 다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뭐 더하면 되지 뭐. 뭐가? 컴퓨터가. 그죠? 720번 중에서 140번을 성공해. 이항 정리잖아요. 이항 분포. 그렇죠? 자, 얘는 140제곱. 6분의 5가 나머지 580제곱. 당장 이것도 못 구해요. 그죠? 인간의 손으로 이걸 구한다? 한 달 걸리지 않을까? 그죠? 아니 이거 하나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걸 다 말도 안 되죠? 그쵸?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계 컴퓨터에다가 넣으면 금방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컴퓨터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빠르게. 아, 어차피 이런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랑 유사하게 갈 거니까 아, 요거 가지고 그냥 평균과 표준 편차만 뽑아보자. 평균 120. 분산값은 얼마예요? 여기다 6분의 5 곱했으니까 100 나오죠?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정규화를 시켜보자.
정규화. 괜찮죠? 정규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어차피 정규분포 그래프랑 비슷하게 갈 거니까 아예 그냥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에 그냥 때려박고 보자라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놓고 본다면은 얘는 이렇게 돼 있을 텐데 120 나오겠죠. 아, 얘는 140번 이상 나올 확률 이래 낼 거예요. 그냥 이걸로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솔직히 문제는 뭐예요? 정규분포는? 얘 마이너스 먼데부터 플러스 먼데까지 다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720번을 넘어가는 것도 지금 다 있어요. 하지만 신경 안 쓴다. 왜? 720번 넘어가는 거 확률이 0.000000001밖에 안 돼요. 괜찮죠? 무시하자라는 거예요. 왜? 다 구할 자신은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빨리 한번 나오자. 어차피 비슷하니까. 정규분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정확성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추 비슷한 걸 빨리 구하려고 효율적으로 가는 겁니다. 통계 자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바꾼다.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준화시켜서 가자라는 거예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그렇죠? 아, 그럼 얘는 Z값이 2 이상인 걸로만 잡아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이해가?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예요? 0부터 0.2까지. 이게 지금 Z가 2니까 여기 0.477이. 그렇게 되겠죠? 표가 있으니까. 우와! 주사위를 굴렸는데 140번 이상 1이 나올 확률이 2.28%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죠. 140번 이상 나오는 게. 되게 금방 나오죠? 그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돌려서 해석하는 이유예요. 어차피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다. 그럼 얘는 정규화시켜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정규화를 시키는 게 너무 적으면 당연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충분히 많으면은 된다는 건데 뭐가 충분히 많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기준이 뭐냐면은 NP가 5 이상이거나 NQ가 5 이상인 경우, 이 정도면 시행의 수가 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뭐 20 뭐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몰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냐? 딱 봤을 때 아, 이건 내가 계산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그냥 정확하게 하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정규화 시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일단 한번 62번 문제 잠깐 한번 풀어봅시다. 62번. 이거 디귿이 뭐 틀려요? 응? 이거 디귿이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요거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맞는데? 제가. 답이 상관이 평균 60 맞잖아. 미안. 왜요? 이게 둘 다 기혼이 하는 거 나왔구나. 티그시. 니은. 미안해. 그럼 니은은 왜 틀려요? 니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당연히 이 숫자가 더 큰데 아닌가? 아니면 이것도 Z값이 크면 더 작죠. 평균에서부터 머니까. 확률 밀도 함수 값이. 평균이 60인데 이게 더 뭔가 얘는 15예요. 네. 15랑 마이너스 10은 평균은 60이지만 Z는 평균이 0이죠. 오케이. 이거 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리겠어요.
그러면은 1등급이 나올 확률이 20%죠. 그러면은 성공 확률 20%. 심의수 100번. 또 2항목으로 또 계산해요. 그치. 오케이. 다 했어? 네. 좋겠다. 드릴게요. 선물이에요. 이야, 오케이. 위에 이름만 좀, 썼네. 오케이. 아이고, 미안. 오케이. 그죠? 뭐 별로 문제는 안 되죠? 풀이들은 지금 다 맞고 있으니까 마무리 정리 좀 해봅시다. 미안해, 뻘소리 한다고 핵심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62번. 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바닥의 다음 면에 적혀있는 두 눈의 소유곱이 홀수인 사건. 그러면은 얘는 1200번 시행했죠? 그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2항 분포를 따라갑니다. 1001번 시행이고요. 그 다음에 곱한 개 홀수가 나오려면은 전체 4 곱하기 4 16 중에서 둘 4네요.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4분의 1.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경포를 따라가요. 4분의 1 곱하니까 300번, 평균적으로 300번 나오겠고 여기다가 4분의 3 곱하면 75의 3배, 225, 15제곱이죠? 표준 편차 그냥 15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270 이하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A가 270 이하의 확률이면은 표준화 시켜놓고 봤을 때 빼면 마이너스 30, 15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0.4772를 0.5에서 뺐으니까 0.02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0.477로 하라네. 미안. 0.023 괜찮죠? 몰라, 나 외워져가지고 미안해. 자, 그래서 요게 지금 P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000P는 23. 요게 답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미안해. 이거는 스텝 2까지 어차피 문제 지금 다 똑같으니까 스텝 2까지 그냥 숙제 다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는 스텝 3는 뭐 나중에 여유 될 때 좀 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어요. 주말에 추정 들어갈게. 추정. 와, 추정 좀 어려워요. 안녕.